안녕하세요. 2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마만남의 같이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 편 계속됩니다. 오늘은 2부 사랑 중에서 188페이지 사랑이라는 모험, 상실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지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곧 자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게으름의 타성이나 두려움으로 인한 저항과 싸워 나가야 한다. 즉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사랑의 노력이 아닌 사랑의 용기로 주제를 돌려보자. 자신을 확장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자아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자아가 새롭고 다른 자아가 된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것을 하는 일이다. 우리는 변화한다. 변화의 경험, 즉 익숙하지 않은 행위, 낯선 환경에 처하는 것, 지금과는 다르게 일하는 것들은 두려운 일이다. 과거에도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제각각 다른 방법으로 다루지만 실제로 변하려 들면 두려움은 불가피하다.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 즉 두려움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서 미지의 미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단계의 영적 성장이든 사랑이든 항상 용기가 필요하며 모험이 따른다. 이제 사랑이라는 모험을 생각해보자. 규칙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40대 후반의 한 여인이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눈에 띄지 않게 예배당 뒤 통로 쪽 보조 벤치에 항상 같은 자리에 와서 앉는다. 그녀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그리고 재빨리 문을 향하고 다른 교인들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목사님이 교인들과 악수를 나누기 위해 나오기 전에 사라진다.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고 예배 후 커피 한잔 하자며 초대한다면 그녀는 공손히 감사를 표시하면서 불안한 듯 당신의 눈을 피하며 급한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는 서둘러 가버릴 것이다. 그러나 무슨 급한 약속인지 궁금해 따라가면 곧장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녀가 항상 창문에 블라인드가 쳐있는 작은 아파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곧바로 문을 잠글 것이고 그 일요일에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계속 관찰해보면 그녀는 어떤 큰 사무실에서 낮은 지위의 타이피스트로 일하며 말없이 일을 받아서 실수 하나 없이 타이핑에 끝낸 일거리를 또한 말없이 돌려줄 것이다. 또한 점심은 자기 책상에서 먹고 친구는 전혀 없다. 퇴근길에 항상 들르는 인간미 없는 슈퍼마켓에서 몇 가지 필요한 것을 사고는 다음날 출근하기 전까지 자기 집 문 뒤로 사라져버린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매주 새로운 영화를 상영하는 집 근처 극장에 가서 혼자 영화를 본다. TV는 있지만 전화는 없다. 편지를 받는 일도 거의 없다. 당신이 우연히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 그녀에게 외로워 보인다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자기는 고독을 즐기는 편이라고.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느냐고 물으면 자기가 퍽 좋아하던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8년 전에 죽어서 이제 아무것도 그 개를 대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녀의 마음속은 어떤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녀의 삶은 오로지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것만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자아 확장은커녕 움츠러들기만 한 나머지 거의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녀는 살아있는 어떤 것에도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히 애착이 사랑은 아니며 사랑은 애착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애착이 필요하다.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만을 사랑한다. 그러나 애착에는 항상 잃거나 거부당할 위험도 있다. 다른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 거기에는 항상 그가 당신을 떠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면 당신은 전보다 더 고통스럽도록 외로운 상태가 될 것이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어떤 것이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해보라. 그것들은 언제나 죽는다. 누구든지 믿어보라. 상처 입을지 모른다 해도 누구에게든 의존해보라. 상대가 실망시킬지 모른다 해도 애착의 대가는 고통이다. 고통을 감내하려고 앉는다면 그런 사람은 많은 것들이 부족한 채로 살아야만 할 것이다. 즉, 아이를 갖는다든지 결혼, 섹스의 황홀감, 야망, 우정 등 생기를 불어넣고 의미를 주며 인생을 중요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말이다. 어떤 차원으로든 앞으로 나아가거나 성장하면 기쁨과 함께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충만한 삶은 고통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충만하게 살든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인생의 본질은 변화, 즉 성장과 쇠퇴의 모음이다. 삶과 성장을 선택하라. 그것은 변화와 죽음의 가능성을 함께 선택한 것이다. 앞서 말한 여인의 고독하고 편협한 삶은 여러 번에 걸친 죽음이라는 체험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녀에게 죽음이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두 번 다시는 그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충만한 생을 포기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죽음의 경험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성장과 변화를 피해야 했던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것, 기대하지 않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변함없는 삶, 그녀는 새로운 것, 기대하지 않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변함없는 삶, 즉 모험이나 도전이 없는 죽은 것 같은 삶을 선택했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정당한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는 모든 심리적 질환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심리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죽음의 현실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 문제가 생긴다. 신경증은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평범한 것이므로 아마 대부분의 일반인도 그러할 것이다. 정신과 연구 분야에서 이런 현상의 의미를 고찰해 보려는 노력이 최근에서야 시작된 것은 놀랍다. 죽음이란 언제나 곁에 있는 우리의 왼쪽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임을 느끼고 산다면 돈 후안의 표현대로 죽음은 동지가 될 수 있다. 두렵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교훈의 원천이 되어줄 것이다. 죽음의 교훈을, 즉 살고 사랑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시간을 최선으로 이용하고 최대한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왼쪽 어깨에 짊어진 죽음이라는 두려운 존재와 당당히 직면할 마음이 없다면 죽음이 주는 지혜로운 교훈을 스스로 버린 결과 명쾌하게 살거나 명쾌하게 사랑할 수 없다. 죽음이라는 항상 변화하는 삶의 본질을 피하면 어쩔 수 없이 삶도 피해버리게 된다. 네, 오늘은 192페이지까지 읽었고요. 사랑이라는 모험 상실 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고통과 또 성장통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완독한 권세영 교수님의 치유하는 인간에도 보면 마음 돌봄의 8가지 기술이 나오는데 그 중에 수용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힐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지 그 책을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마만남의 같이 읽기 아직도 가야 할 편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